들리나요, 들리나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들리시면 1번 한번 쳐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한 여파로 이렇게 1% 남짓하게 떨어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안 좋게 시작하긴 했어요.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지만 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날아올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문제 없이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2%. 음, 오래 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를 할 거다,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8월에 마무리를 잘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의 뭐 한 달간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SS님 최강욱 청원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 있다면은 그 최강욱 의원님 그 징계 관련해서 청원 그거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프니까 사랑이다님, 난 주알못이래 몇 번 기팅했는데 왜 기어다. 그런가요? 그러시면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약간 기본적인 용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염이사가 염이사가 썼던 책이 하나 있죠.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이런 책도 있는데, 이런 책 제가 방송하려고 한번 샀었는데,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칭찬하는 전문가가 염승환 이사고요. 주식 방송 보시려면은 3프로TV만 보세요. 그래서 기초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한 분씩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아프니까 사랑이다님 오셨고요. 무시하시고 방송하시라고 배려해 주시고,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송파파님도 반가 반가. SS님 최강욱 청원 참여해달라고 광고해 주셨고요. 최강욱 의원님 청원 징계 관련돼서 청원 안 하신 분 있다면 꼭 참여해 주시고요. 해솔님도 잘 들린다고 1번 쳐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지표가 나쁘지 않죠. 일단 지금 환율이 1339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인 환율이에요. 이게 지금 외환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오랜만입니다, 썰광님. 돌아온 탕합니까? 왜 방황하시다가 어디 갔다 오셨나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설강님께서 돌아오셨고요. 이 환율 자체가 1,400원, 1,300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거를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베팅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금융시장, 글로벌 이 외환시장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죠. 수출 기업들한테 좋고, 여러 가지 물가 관리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환율이 센 게 아닌가. 아무리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상황을 미국보다 더 빨리 먼저 시작했고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벌어질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까망돌림도 어서 오시고요. 자, 어제 유가가 왜 이래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바로 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
유가를 트레이딩하는 그런 뭐 투기 자본이나 여러 가지 주체들이 제 이야기를 듣진 않았을 테지만 어쨌든 90달러대 초반으로 그냥 90달러 쏘쏘 정도로 다시 돌아왔고요. 물견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 한동훈이 나와갖고 론스타를 짓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론스타는 먹튀 자본이 맞아요. 먹튀 자본이 맞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저 론스타 행위에 동참했던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기득권 나름대로 뭐 침 좀 뱉고 뭐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너무 뭐 열받아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지원을 좀 해주나요? 어떤 지원? 네, 물견님, 네. 이거 일단 안 하신 분, 만약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으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요청원 동의 좀 눌러주세요. 지금 오늘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좀 지금 바로 도와주셔야 되세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걸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김하경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링크를 찾고 있어서 마이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끊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링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링크가 다시 안 보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링크가 있는 방송 제가 봤던 방송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빠르겠다. 잠깐만요. 잠시만 주식 이야기를 잠시만 중단하고 링크를 찾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송 사고 아니고요. 잠시만 링크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찾았는데요. 이 링크를 어디서 보나요? 링크 복사, 공유하기, 링크 복사. 일단은 링크는 이거예요. 링크는 이건데 이 링크로 바로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링크는 걸게요. 일단 링크는 걸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기로 안 들어가신다, 저거로 안 들어가신다, 제가
급하게 링크를 찾느라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저 당원 페이지에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부처를 넣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당원이면은 당연히 뜰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뭐 청원 시스템 가기 해가지고 청원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청원 시스템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은 지금 진행 중인 청원 중에서 이중 잣대에 대해서 뭐 규탄합니다. 그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 청원이 있고요. 그게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최강욱 의원 도와주는 그 청원입니다. 거기에 동의 누르시면은 뭐 당원 인증하라고 나오고요. 인증하시고 동의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잠깐 광고 말씀드렸고요. 잠깐 뭐 주식 이야기하다 딴 뭐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코스닥 마감, 뭐 코스피 마감 문제 없죠. 오늘도 기간은 어제는 개인들이 돌아섰고요. 오늘은 외국인까지 같이 돌아섰죠. 외국인도 2,100억을 샀으니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2,100억 정도 샀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살려면 원화로 바꿔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800선을 회복됐고 코스피도 뭐 2,400 후반대까지 견조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9월 달이고 내일부터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는 뭐 단정할 순 없지만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을 9월 달로 시작하고 나쁘지 않게 횡보만 해준다고 해도 견조하게 보안만 지켜준다 해도 다시 주말에 다시 수습하고 여러 가지 들썩들썩했던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탈출해서 다시 한번 주말을 보내고 건강하게 우상향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거 셀레믹스는 지울게요. 의미 없는 종목이에요. 셀레믹스는 뭐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지만 그래도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물어보셨던 부분이고 현대차도 뭐 계속 견조하고 포스코 케미칼 나쁘지 않았고요. 현대로템은 빠졌던 부분 어느 정도 회복한 부분이고 금양, 컴투스, 셀트리온, 뭐 두산피어셀 다 좋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잠깐 주춤하네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 눈앞에 두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당연히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도 같이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 생각과 다르게 HLB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저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돈질로 가는 거다.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뉴스를 보시면은 뭐 재무제표는 당연히 빠졌고요. 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뭐 여러 가지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 신고한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죠. 별다른 뭐 호재? 호재 뉴스는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뭐 글자 그대로 뭐 돈질한 거죠. 돈질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뭐 3만 원 초반대라든지 뭐 3만 원 무너졌을 때 그나마 어차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장난질 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급적 이런 주식은 안 보시는 게 맞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기가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저기 가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주식 거래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 괜찮았던 부분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이따가 제 주식창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상세 한번 볼 거고요. 잠시만 채팅창 잠시만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뭐 딱히
뭐 불안불안한 모습이나 더 이상 뭐 빠지는 모습. 시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조금 1% 정도 조정받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기는 좀 안 좋게 시작하긴 했지만 전략 후강으로 충분하게 나쁘지 않는 마무리로 8월을 끝냈고요. 뉴스 볼게요. 뉴스. 뭐 오전 시황, 뭐 오전에 뭐 코스닥 마감, 뭐 외환 브리핑 여러 가지로 뭐 말들이 있긴 한데 실시간 속보도 잠깐 볼까요? 실시간 속보는 너무 이 종목의 치수친 이야기만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환율 뭐 연고점 경신 후 하락 전환돼서 뭐 1330원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외국인 순매수로 상승,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안 좋은 기사죠. 나름대로 뭐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합뉴스 리포트고요. 코스피 9월에는 찬바람 불 수 있다. 연말 연초 2050 전망도 나온다. 미친 거죠. 2050이라는 얘기는 지금보다 400포인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보다 400포인트가 떨어진다는 지금보다 20%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이라고 그냥 막 던지는 말이라고 막 던진다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닌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이달의 장중 2,500대까지 회복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음 달에 긴축 공포에 위축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너 혼자만의 생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뭐 다음 달에 2,300 안팎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위험 관리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거나 배당 등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갈아타라. 일각에선 증시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현금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8월 달에 2,500까지 회복했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다시 후퇴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뭐 증권사들이 제시한 9월 달 코스피 등락 범위를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증권이 2,300, 현대차증권이 2,330, 신한금융투자 제가 거래라는 회사죠. 2,350, 키움이 2,380, 교보가 2,400이거든요. 여기는 뭐 2,050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 리포트가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계속 볼게요. 삼성증권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긴축 완화 기대를 반박하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언제는 아니랬나요? 하지만 시장에 좀 이 정도 했으면 조금 좋은 이야기 좀 해줘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졌다 뿐이지 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월초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다는데 근거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달러 강세 압력 속에서 예상보다 강한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반영해 반등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2,380, 2,550을 제시했다라고요.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달 13일이죠. 뭐 3분기 프리어닝 시즌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이 확대될 거다. 아니 이게 그냥 변곡점인데 왜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변곡점인 건 맞아요. 변곡점인 건 맞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하겠죠. 물가 지수가 하락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금리를 먼저 잡겠다는 이 FOMC 기조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점점 당연히 조금씩 힘이 빠지겠죠. 어떤 힘이 계속해서 뭐 강한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걸 천명하고 있긴 하지만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계속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계속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중순 이후 뭐 3분기 프리어닝스 이제 실적 발표도 뭐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상승 동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방 압력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두고 보면 알겠죠. 이 다음 달 중순 어간에 발표된 이런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지표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제한되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게 뭔 개소리야.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꺾였어 이미. 이제 상승되지 않아.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 전제 자체가 틀렸죠. 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죠. 완화되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미국 경기 판단과 통화 정책 속도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이 아니라 점점 잦아들겠죠. 점점 잦아들겠죠. 이거를 기사라고 누가 썼냐 도대체. 경기와 수출 둔화 속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익 전망도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네 생각. 여러 가지로 뭐 긴축 우려는 지난 6월보다 크지 않다. 제가 지금 계속 이 기사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죠. 제가 긴축 우려가 6월보다 크지 않다. 근데 얘네들은 더 크다.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 통화 정책 속도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가 아니라 긴축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6월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잦아들겠죠. 침체 우려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뭐 경기 침체다, 더블 딥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우려가 잦아든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전저점을 떠올리기에는 달라진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전저점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저점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라고요. 신한금융투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그나마 가장 제 의견과 가깝게 보고 있네요. 여러 가지로 의견들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들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지만 어떤 의견을 중심에 두고 어떤 의견 관점에서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기 저점을 보고 저점 매수를 해보실지는 뉴스를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을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2050포인트까지 간다. 그럼 미리 종목별로 당연히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은 손절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존버 타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존버 타셔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수학 잠깐 볼게요. 이수학 24,000원에 재매수 하셨다고요? 이수학 3개월 고점. 주로 설강님 스타일 자체가 조금 높은 자리에서 잡네요. 높은 자리에서 잡아도 일단 꺾일 것 같으면 팔고 나오세요. 이거 뭐 오래 볼 것 같지는 않아요. 3년으로 봐도 고점이고요. 3개월로 봐도 고점이고 뭐 일주일로 봐도 당연히 고점이겠죠. 재료가 뭐가 있나요? 폭락장의 신고가,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다. 최근에 뭐 희성충매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어쨌든 황화 리튬을 공급할 거란 소식 때문에 달리고 있다. 연일 상승세다. 꺾이기 전에 꺾이면 나오세요. 꺾이는 거 보고. 지난번에 제가 설강님 그 뭐였죠? G2파워인가요? 그것처럼 뭐 3% 5% 정도 꺾일 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 없죠. 일단 뭐 평단이 24,000원이면은 지금 25,000원 이상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갑자기 훅 떨어진다 그럼 나오시고요. 그게 아니라 뭐 꾸역꾸역 뭐 횡보 치거나 조금씩이라도 오르거나 살짝 떨어진다 해도 조금 버티시면서 요 상황을 즐기시다가
뭐 3%, 5% 이상 꺾인다. 24,000원이니까 1,500원. 1,500원이면은 한 7%? 7% 정도 수익권이니까 한 3%나 5% 이상 꺾인다 하면은 그냥 수익 보고 나오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빨간불이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일단 뭐 이 탄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분위기 좋으니까 좋은 분위기는 즐기셔야죠. 요렇게 나름대로 요 정도 박스권이었는데 보시면은 이 정도 박스권에서 이 상단을 뚫어버렸잖아요. 이 상단을 뚫고 날랐기 때문에 일단 상단을 뚫고 날른 자리에서 힘은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힘이 언제 떨어지냐?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돈질이 얼마나 들어오냐, 여러 가지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즐기시죠. 즐기시는데 뭐 3%나 5% 이상 밀릴 때는 무조건 수익권에서 팔고 나오세요, 그냥. 일단은 빨간불일 때, 횡보 칠 때 살짝 떨어질 때까지는 즐기시다가 3%나 5% 이상 꺾인다. 그러면 장중 대응하세요. 괜히 장중에 넋놓고 계시다가 종가에서 지금처럼 오늘 뭐 10% 이상 오른 것처럼 막 7%, 8%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이또이니까 장중에서라도 3%, 5% 이상 밀린다 싶으면 장중 대응 하셔가지고 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거래량도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주일 거래량 보셔도 거래량 계속 붙고 있고 3개월 거래량을 봐도 이때보다 거래량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여기는 한 번밖에 없지만 계속 거래량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시다가 고점에서 잘 고가놀이 잘 하시다가 3%나 5% 이상 빠진다. 3% 빠질 때 익절하시든 5% 빠질 때 익절하시든 터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고가에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좀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신 분 같아요. 설광님이 좀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시는데 일단은 경계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경계하시면서 빨간불을 잘 즐기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일단 이거예요. 인플레 간축법 수혜로 달리는 거죠. 여러 가지 뉴스가 뭐 계속 빵빵빵빵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2019, 2020, 2021 이 재무제표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한번 고점에서 잘 즐기시다 나오시기 바라시고, 자, 이수화학 요 정도고요. 그리고 뭐 별다르게 다른 부분 없으면은 제 주식창으로 넘어가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번씩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살짝 3,000원 정도 조정이네요. 한 0.6% 정도 조정 나왔고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LG에너지솔루션 관련 뉴스가 있는데 잠깐 보면은 오늘은 딱히 조직 문화에 대한 칭찬 이거는 그냥 사이드 소재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달렸지,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딱히 A-프로가 LG에너지솔루션 장비를 납품한다, 미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 계속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고요. 한일 배터리 점유율 4년이나 5년 뒤에 미국이나 유럽산의 잠식,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 확대에 따라 4년, 5년 뒤에는 일본, 한국 이런 세계 시장 점유율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망일 뿐이고요.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이나 SK급 배터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캐파, 여러 가지 뭐 규모의 경제, 기술력, 그냥 4년, 5년 만에 이게 뚝딱 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은 우리나라 뭐 LG나 SK나 삼성전자가 왜 그 오랫동안 수십조를 쏟아 박아가면서 노력했나요? 그냥 멍청한 강현우 기자라는 사람이 리포트인데 그냥 나는 바보요라고 떠벌리는 것과 똑같죠. 뭐 미국에선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 합작사 기가팩토리가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도 현지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뭐 유럽에서는 노스볼트가 폭스바겐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8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도 계속해서 북미 투자를 뭐 고려하고 있다. 여보세요. 미국에서 중국이 CATL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허용해 주나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제발 좀. 어쨌든 뭐 경계하자, 조심하자라는 부분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주도, 규모 중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레드오션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글로벌 배터리 이 2차 전지 시장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레드오션이 될 것이다. 아, 예,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설비 확장에 매달리고 있고 현존하는 삼원계 또는 인산철 배터리를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 등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같은 기사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죠. 한중일 상강 체제가 2026년에는 한중 양강 체제로 개편될 것. 뭔 소리야 하는 거야. 한국은 기술, 중국은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다랑님, 청새롬님 주식 방송하실 땐 목소리 톤이 안정적이라고요? 아, 네. 항상 이 톤으로 팩트체크 방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포머리에 때려 박아라. 세력 매집 돈의 수급 거래량.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아이디를 그냥 작정하고 아이디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주포 머리에 때려 박아라. 세력 매집 돈의 수급 거래량.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재밌는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 환영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하루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다시 달리네요. 다시 38,300원, 뭐 1% 정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요. 거래량은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거래량도 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소 전기차 관련돼서 수소 연료 발전, 수소 연료 전지, 국내 기술력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아직까지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보시면 뉴스 하나 있죠. 뉴스 하나 잠깐 볼까요? 자, SK, 뭐 포스코, 효성, 두산, 코오롱 이런 수소 사업에 뛰어든 여러 가지 주요 그룹들, 쟁쟁한 이런 그룹들의 어떤 밸류 체인이 뭐 전반적으로 어디가 낫냐, 어디가 최고냐,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 거는 두산 퓨얼셀이죠. 두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수소 충전기, 여러 가지 뭐 수소 드론, 수소 생산, 뭐 많죠. 여러 가지 뭐 테마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부각받지 않을까. 여기서 거론된 회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수소 산업 전시회, 뭐 수소 충전 활용 솔루션, 막 오늘 하루 기사가 쏟아졌죠. 기사가 쏟아졌는데 일단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에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서현님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뿌잉뿌잉. 두산 피어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셀트리온 꾸역꾸역 다시 한번 올라가죠. 바닥에서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0.5% 1000원 올라가지고 18만 9,500원이고요. 뭐 오늘의 인기 검색 20 종목에 셀트리온이 꼈나 본데 3위네요. 인기 검색 3위.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K바이오의 야심작, 뭐 K바이오, 뭐 셀트리온, 유럽 공략, 램시마, 트룩시마 효과가 이제 매출이 이제 2조 원이 넘었죠. 2조 원이 넘은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도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 뭐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있고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약, 새로운 파이프라인, 뭐 여러 가지 생산 캐파라든지 지난 연말에 보시면은 바이넥스, 셀트리온이 바이넥스랑 CMO, CDMO, 글로벌 CMO, CDMO 협약도 맺어가면서 뭐 혹시라도 생산 캐파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넥스한테 물량을 주면서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생산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가가 싼 게 문제죠. 그렇다면은 주가가 싸다. 그럼 충분하게 공부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진입해 볼 만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서 한 주씩 공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 뭐 어제 그렇게 크게 못 올랐지만 그래도 오늘은 1.5%, 뭐 삼성전자가 1.5% 이상, 뭐 1%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많이 오르는 거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 구름대를 다시 한번 뚫어보고자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환율 진경세에 뭐 외인이 돌아왔다, 코스피 2470선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도체에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은 반도체는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봅시다. 뭐 추석 앞두고 삼성이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중국이 봉쇄당하고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기 이런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뭐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만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다. 이미 이 떨어진 가격의 저런 악재들은 저는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뭐 반도체 겨울 우려 속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기사도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보다 보면은 좀만 더 보다 보면은 조금 피곤해지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과 비대면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작된 반도체 호황이 끝났고 반도체 겨울이 도래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증권가에서 반도체 시장 성장과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 두 기업의 주가가 이런 식의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 최근 뭐 58,800원, 지금은 59,700원. 올 초 대비 25%가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뭔가요? 이미 25%가 선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겁주지 마세요. 이미 겁먹을 거 다 겁먹었고요. 반영될 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떨어지고 뭐 겁주고 뭐 폭락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재고 자산이 급증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다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충분하게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쭉 쓰여져 있긴 한데 쭉 쓰여져 있긴 한데 보시면은 뭐 10주, 뭐 14주 정도의 공급자들이 재고가 쌓여 있고 뭐 지금부터 생산량을 조절해도 올해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급자 재고 소진이 좀 돋을 수는 있는데 음, 여기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이 공급자 재고가 소진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언제쯤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고 본다면은 충분하게 꾸준하게 끈질기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59,700원을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달에 내일이죠. 9월 달부터는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한번 그 추세를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네, 이완신님 안녕 안녕. 자, SK 하이닉스 패스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과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왜 떨어졌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임상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단한 부분 공시가 하나 떠 있고요. 요거 말고 뉴스를 볼게요. 뭐 딱히 뭐 내달 3일부터는 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안 한다라고 하고 사전 예약에 들어갔네요.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언 판매 사전 예약에 들어갔고 이거 뭐 나쁜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인데 계속 한번 볼게요. 오늘 기사는 이게 다네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일단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 많이 조정받은 부분은 아니고요. 뭐 스카이코비언 백신이 접종을 개시한다.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되고요. 이 사전 예약이 된다는 얘기는 뭐 병의원에서 뭐 1차 백신 맞았을 때, 2차 백신 맞았을 때, 3차 백신 맞았을 때처럼 그렇게 뭐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요 스카이코비언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죠. 스카이코비언은 기존 백신보다 중화항체 값이 3배 가까이 높고 이산 반응도 미미하다. 왜냐하면 이 백신 플랫폼을 만든 이 스카이코비언의 백신 플랫폼 자체가 검증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둔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뭐 10만 명 수준으로 지난주보다 일주일 전보다 20% 정도 줄어들었다. 어쨌든 뭐 6차 유행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이 뭐 큰 불편함 없이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확산세가 진전되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4차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50대 이상이라든지 뭐 조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4차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언이 접종을 개시한다. 호재죠. 호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팔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국외로도 팔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지금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뭐 더 이상 싸질래야 싸질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게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설광리처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드백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조정하시고 현금 비중도 조절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 올려주세요. 저는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역시 역시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종목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진행했고요. 현대로템